자, 이번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입니다. 의제 매입세의 뜻 한번 볼게요. 본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이 면제도는 면세,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에 한해서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일정한 금액으로 매입세액을 의지하여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제 매입, 간주 매입이라고도 한다.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어떤 회사냐면 통조림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농수, 임, 축산물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세사업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로 공급한 농수, 임, 축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대상이 됩니다. 가공하는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치 통조림 같은 거, 고등어 통조림, 멸치 통조림 같은, 아니 멸치 통조림 없겠지. 고등어, 그다음에 참치, 또 있는데 고등어 비슷한 거 뭐 있더라? 고등어, 꽁치 통조림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또 뭡니까? 깐포도 같은 거, 포도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제가 지금 얘기도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내가 사오는 건 고등어를 사올 때는 면세로 사와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농산물, 시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다 이 면세거든요. 면세로 사온 것을 통조림이라 가지고 만들어서 팔잖아. 그럼 다 과세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는 매출세액만 잔뜩 내지 매입세 공제를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나라에서 간주 매입, 의제 매입으로 우리가 면세를 매입한 것을 과세를 매출하는 회사들은 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듭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여러분들 개인 음식점,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뭐 법인 음식점도 있겠지. 간이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조, 제조기업, 비제조기업. 요 비제조기업이 일반 기업이죠. 요거는 제조기업이고,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낫겠다. 뭐 개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 음식점도 있겠고 다 있겠죠. 뭐 간이 음식점. 이런 회사들이 주 목적으로 여기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이 회사들이 많이 쓰겠죠. 그렇죠? 이거는 꼭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세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의제는 농산물, 수산물, 그 다음에 임산물, 축산물, 요것도 면세잖아요. 요거는 요 네 가지는 의제 매입세 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하지만 다른 면세는 의제가 아니야. 요거 뭐 여러분들 뭐 있었죠? 수돗물. 이거 말고 수돗물
또 있죠. 많죠. 수돗물 말고 또 뭡니까? 김. 우리 그 저기 재래시장에서 파는 거죠. 재래시장. 뭐 김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어떤 거냐? 소금, 군소금, 굵은 소금 있죠. 그 다음에 연탄. 22개 구멍이 있는 거 있죠. 22개 구멍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도서, 교재, 책이죠. 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흰우유예요. 흰우유. 초코우유는 안 됩니다. 바나나 우유가 아닙니다. 그냥 흰우유만 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무, 꽃. 이거 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꽃, 화학. 이런 것들이 다 면세죠. 이런 것들. 면세가 많습니다. 그 책 같은 거. 그래서 우리 교보문고가 다 이렇게 면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등등등들이 다 면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뭐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이것도 면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요 김도 요건 뭐 사조김, 양반김 이런 거는 저기에요.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제가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에 한해서만 요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가 들어갑니다. 요걸 해가지고 물건을, 음식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요거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의제 매입세액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우리 국가의 또 의존도가 있잖아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은요. 그런 것들이 꼭 주되게 해주는 거고.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 때는 농수, 임축산물을, 내가 이제 농수지가 안 하고 그냥 농수산물이라고 얘기할게요. 농산물을 원재료로 여기 써있죠. 원재료로, 농산물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제조 가공되는 과세 때는 재화의 생산, 공급하는 경우 중간적인 면세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 단계를 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세 중복 효과를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감해주는데 있다 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내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세법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농산물을 면세를 공급받아야 된다. 또 면세를 공급받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대상이어야 된다. 면세 농산물을 등을 받는 사실을 증명하여 서류, 매입처별 계단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나왔죠. 요 등이 자꾸 얘기 나오는데,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나왔죠. 요 자리는 항상 신용카드, 그 다음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에요. 현금 영수증 포함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직불카드는 안 나오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게 항상 그래서 등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는 자리는 현금 영수증이 초천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왔고, 의제 매입세 계산, 의제 매입세액은 공제를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 하며 그 세액을 매출액에서
공시한다. 의제 매입의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들을 등을 공급하고 매입세 비용 재병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재병의 비율이 맞는데 이걸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면세 농산물을 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은 제한 매입 원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수입 금액은 농산물의 관세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데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자본화 대상 자산. 첫 번째 재고 자산, 두 번째 투자 자산, 세 번째 유형 자산, 네 번째 무형 자산. 이거 매입 시 모든 재비용은 매입 시 모든 재비용은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기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 자본화 대상 자산은 오래간만에 얘기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입할 때 모든 걸 다 포함시키지만 이 의제는 아니에요. 배추만큼 배추값만, 배추의 운반비는 안 돼요. 이 의제가 뭐야?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이기 때문에 배추면 무면 무값, 배추면 배추값,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입 원가로 계산한다. 여기는 부대 비용은 제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할 때는요 우리가 관세 가격으로 합니다. 나라에서 매긴 세금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우리 내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자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회사가 요식업 할 때, 개인사업자 요식업, 법인사업자 요식업, 아니면 제조기업의 요식업, 아니면 일반기업. 이게 일반기업입니다. 일반기업, 유흥업소가 일반기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 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음식점이냐 법인사의 음식점이냐 제조기업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일반기업 여러분들 여기 유흥업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 요걸 갖고 하지만 제조기업 104분의 4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 법인시점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요 유흥업소도 유흥업소가 왜 의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런가? 유흥업소는 그냥 과일 안주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일도 그것도 의제 매입세 공제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102분의 2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공제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 게 직전 연도에 2억 이하면 2억 초과면 2억 초과하면 108분의 8 2억 이하면 109분의 9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억 말하자면 직전 연도에 난 저번 연도에 장사 잘 안 됐어 2억이 안 됐어 그러면 올해 109분의 9를 적용했지만 저번에 2억이 넘었어 공급가액이 그러면 2억 초과할 경우는 108분의 8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106분의 6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조기업은 104분의 4고 보통 통조림 회사 같은 건 다 104분의 4죠.
그 외에 일반 법자는 요거는 유흥업소는 여러분 102분의 2. 비사업자도 우리 102분의 2로 합니다. 자, 면세 농산물에 대한 매입세 공제율은 법률로 향하여 조직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지우시고 날짜가 이제 옛날 거나 이제 필요 없고, 요거는요 가세 표준이 2억 이하 직전년도 여러분들 하고 있었죠? 직전년도 받았을 때 2억 이하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의 음식점에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요 102분의 2를 적용하고 있다. 109분의 9를 적용하고 있다. 109분의 9를 적용하고 있다. 요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이 초과되면 108분의 8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108분의 8. 의제 매입세 공제 시기는 공급받는 면세, 농수산물 등에 사용하는 시점이 아니라 공급받는 데 구입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매출액을 공제해 줍니다. 내가 배추를 샀어. 근데 1월 달에 샀는데 이걸 8월 달에 써요? 그러면 배추가 썩어 문드러지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의제는 사용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냥 공급한 날 시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 예정 신고 기간에 구입했으나 그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때는 확정의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의 신고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요.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는 법인사업자는요. 이게 자동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의제 매입세 공개 신고서에 자동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요 의제 매입세에서는요. 확정 때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동 형성이 됩니다. 확정 때. 예정 때는 이런 작성 안 합니다. 여러분들 확정 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잘 나와요. 이런 간이사업자는요 한도가 없어요. 다 공개해 줍니다. 한도 없이 다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만약에 세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요걸 좀 외우셔야 되고, 만약에 뭐 전산만 한다 그러면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입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같은 것을 우리가 경우 계산서, 여기에 매입의 면세고, 신용카드 등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신용카드 등이라고 나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렇게 나와. 등은 매입에 가면 매입의 현면이야. 법정 지출을 수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자 매입하는 거. 근데 비사업자는요. 농업인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비사업자는요. 농업인으로 나와요. 농업인은 우리 사업자 번호가 없잖아요. 그게 비사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농업인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비사업자의 농업인의 법정 지출 증빙이 발행할 수가 없다.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까. 따라서 구입 품목에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에 기재되어 있는 구매 계약서 등 매입의 명거리입니다. 왜? 주민번호로 매입할 거니까. 농부의 번호, 주민번호밖에 없잖아요.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 검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취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또 요거 비사업자의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요, 제조업과 간이 음식점이야. 개인 음식점과 법인 음식점은 농민한테 매입분은 공제 안 됩니다.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농민한테 들어가는 건 요거는 누구만? 내 회사가 제조업이나 간이 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농민한테 들어간 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여러분들 요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들어가죠. 여기 찍으면 의제,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 있죠? 매입의 계산서죠. 계산서면 매입의 계산서 53번 58번은 뭐예요? 매입의 가면. 매입의 62번은 매입의 옆면. 그렇죠? 그 다음에 60번이 매입의 명건, 농민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을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덤벼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의제 매입세액은 앞으로 이렇게 쓰세요. 6자 쓰면서 의제 매입세 쓰세요. 왜? 의제 매입. 요게 원재료에 요 6번이 들어가야 돼요. 적율안에. 그래야 의제 매입세 공개시고 자동 반영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때 재활용은요 7자를 써. 제자 쓸 때 재활용 배자원 공제신고서.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재활용은 7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제는 6자를 써라. 6을 들어가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을 작성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 자동 들어가게끔 여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원재료 조그만 간 저기에다가 F2번 눌러서 6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뭐 일반 전표는 따로 이제 여러분들 몇 분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시면 1번 문제 한번 해보죠. 자, 1번 문제는요, 여기서 먼저 부속서류 작성하는 순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부속서류 작성 순서. 첫 번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두 번째 부속서류입니다. 그 부속서류가 지금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삼 번은요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원래 여기 작성이 실무인데 여기서는 조건 제시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읽어봐야 됩니다. 매입 작성할 것인지, 부속서류 작성할 것인지, 부가신고 작성할 것인지, 아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에 원재를 매입하는 게 다음과 같다.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일반 적표까지 입력하라는데 요즘에는 이것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회계 처리하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여기는 확정때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있다가 중소기업이고 요 중소기업 때문에 요 의제 매입세액은 104분의 4를 적용합니다. 요 중소기업 때문에 제조기업 여기 나와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예정가표와 확정가표가 나왔죠. 이건 확정 때만 나옵니다. 예정 때는 나올 필요가 없죠. 확정 때 다시 재정산하니까. 여기는 계산서 수치였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결제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그냥 부속서류부터 작성하는 거 하겠습니다. 2, 3번을 하겠습니다. 2, 3번. 일반 전표는 요즘에 안 나오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우리가 5042번을 바꿀게요. 5042번. 너무 많아서 좀 줄이고 변환해서 기수 올릴게요. 하나 올리고 요거 원전지도 올리고 확인. 그리고 회계관리의 손익계산서 2024로 바뀌고 엔터. 그럼 됩니다. 부가세.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여기다가 연한수협도 들어가겠습니다. 1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 완료하겠습니다. 여기다가 F2번 연한. 취득 날짜는요, 당해연도 2025년 5월 24일. 자, 여기 계단서 신용카드 등이 나왔죠. 요것 때문에 신용카드 등이 현금 영수증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무인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계단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물품명은 고등어. 수량은 300kg. 매입가격이 3,000만. 여기서는 중소기업이라 우리는 104분의 4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10818이면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고 여기다가 8 치면 108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9 그럼 9 쳐봐요. 109분의 9 나옵니다. 104분에서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6월 16일 또 있죠? 이것도 계산서죠. 이거는 꽁치죠. 꽁치가 더 맛있나 고등어가 더 맛있나? 저는 꽁치가 보다 고등어가 더 맛있던데. 200kg 하고 500만원 104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수역 것도 마찬가지로 F2번 강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강원수역. 여기에서 취득 날짜는 2025로 할게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 바꿨으면 2024로 하시고요. 0622 계산서고 물품목은 고등어. 수량 100kg.
200만 원. 공제율은 여기서는 104분의 4.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정이었으면 이걸로 끝나는데 확정이면 여기 확정이면 여기에 예정분 확정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먼저 들어가서 예정분 얼마? 과표가 5천만 원. 확정 과표가 5천만 원.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공제율은 50% 나왔죠? 공제율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1억인데 한도는 5천만 원만 해주는데 내가 매입한 게 얼마 있었어? 3,700만 원을 매입했네요. 그래서 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정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50만 원 나왔죠? 공제받지 못한 게 있대요. 여기서 예정 신고 때 50만 원 못한 거 이 50만 원을 여기다가 적게 되면 142만 3,076원에다가 50만 원 빠져서 92만 3,076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시면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 있죠? 읽었어. 부가세 신고서 4월 엔터 6월 엔터 의제 매입세액이 43번에 착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객성했고 그 다음에 요 92만 3,076원 있죠. 요게 말하자면 매입세액이에요. 왜 매입세액을 여기서 지금 공제해 주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이잖아. 세액공제를 못 받았잖아. 면세를 살았을 때. 이때 매입세액 공제 이때 해주는 거야. 말일자에 석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요걸 매입세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변의 부가세액 부가세대금금 대변의 8번 타개장 대체야. 요거는 어떻게 분개하냐? 일반 전표 거 잠깐 볼게요. 일반 전표는 8번밖에 없어요. 요거는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923076 그 대변에 여기서 뭡니까? 원재료 나왔죠? 적용해서 F2번 8번 타겟적으로 대체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요 8번 타겟적으로 대체 요 조건이 첫 번째 무조건 대변 두 번째 무조건 원가 세 번째 무조건 대변 마지막 네 번째 단기 순손익과 무관하다. 상관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8번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봐줄까? 더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야, 아유 참, 재고 자산이죠. 무조건 재고 자산 계정해야 돼요. 다른 계정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은요, 여러분들 보셔서 농협은행 거 한번 보죠. 요거는 뭐부터 작성하는 거냐? 이거는 다, 요거 다 하는 거야. 네 가지 다 해야 돼. 왜냐면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현금을 구입했다 나오고 계산서 나왔어. 아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매입의 면세가 됐네요. 유형이 잡혀 있네요. 매입 작성하고 회계 처리하고 예정가표 중소기업이래. 중소기업이면 이율은 몇 프로? 요게 104분의 4%예요. 104분의 4예요. 여기가. 과표 나왔죠? 그래서 요거 쓰시는 거고. 예정 때 뭐 신고 못한 거 없네요. 자, 그러면 요거 매입 매출 작성하는 거 잘 보세요. 요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 작성해서 12월 31일 매입의 면세죠. 왜?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면세죠. 매입의 면세 53번. 품목은 원재료죠. 금액은 2,040만. 거래처가 농협이죠. 농협에서 살 수 있잖아요. 쌀도 살 수 있고 뭐 농협 면세니까. 전자 맞죠? 분계는 3번 하겠습니다. 원재를 매입했네요. 대변에 연금. 근데 원재를 매입할 때 이거 이렇게 안 걸어주면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있죠? 안 걸었어 지금. 의제 매입액에서 (10월) (12월) F2번 농협은행. 이거 쳐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삭제시킬게요. 저 쳐줘. 그래서 요거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원재료에서 F2번. 여기서 여기 8번이 아니야. 매입 매출 전편 6번 7번이야. 일반 전표만 8번이야. 6번 의제 매입세. 요거를 반영시켜줘야 부가세 신고도 조회하면 불러오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못한 것들 뭐 한 건수 쳐주고. 그 다음에 공제율은 수동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내외에서는 104분의 4죠. 그래서 104분의 4를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가표, 확정가표 나왔죠? 그래서 3천만. 3천만 한도인데 2,040만원밖에 안 나왔네요. 이 받은 거 없고 요거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요 면세 농산물은요, 요건 뭐야? 요거는 작성이 우리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그렇죠?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다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84,615원 나왔네요. 자, 저장하시고 부가세 신고서 가보시면 43번 자리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죠. 자, 요거는 예제 3번은요, 예정 누락분이에요. 예정 누락분. 예정 누락분. 그래서 요건 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죠. 예정과표, 확정과표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쉬운 거야. 일기 예정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 여기는 뭐 매일매일 작성할 말 없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놓고 날짜 아니하고 1월, 3월, F2번 속옷 2025 0105 계단서 나왔죠? 계단서 수령 나왔죠? 계단서 1번 물품목은 농산물 수량은 100kg 금액은 1,300만원. 여기서는 제조업이죠? 아유 104분의 4.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 한다. 활성화도 돼 있지 않아요. 예정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이 요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총망라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저장하시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보세요. 몇 월부터 몇 월? 1월 엔터, 3월 엔터. 자, 여기 43번에 의제 매입세 여기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액은 여러분들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의제는 면세를 매입한 것을 과세로 매출할 때 그 면세를 세액공제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 우리 의제는 우리가 6번을 썼잖아요. 재활용은 7번을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10번 쉬었다 하겠습니다.